안녕하세요. 자, 정림중 2학년 학생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흥부전과 흥부전을 재구성한 놀부전을 읽고 두 작품을 비교하며 문학작품 재구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소설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이라는 작품을 통해 문학작품의 재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이라는 소설의 표지 사진입니다. 우리는 교과서의 사정상 교과서에는 소설의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만 실려 있고 그 일부분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은 소설 전체를 읽고 싶은 친구들은 학교 도서관에서 이 책을 빌려서 읽을 수 있으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정림중학교 2학년 친구들은 이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을 소설이 아닌 다른 매체로 이미 접해봤어요.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에 어떤 매체였어요? 그렇죠. 바로 한국에서 리메이크된 영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입니다. 이 영화는 개봉 당시에는 아쉽게도 입소문을 잘 타지 못했는지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그 후에 감동적이고 짜임새 있는 좋은 영화로 인정받아 재조명되어 평론가나 영화를 찾아보는 사람들에게 재평가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수업 시간에 굉장히 집중해서 영화를 즐기더라고요. 자, 영화의 주요 등장인물들인데요. 오늘 우리가 소설에서 읽을 부분에서는 이 사람들 모두 다 등장하지는 않고 일부분만 등장을 합니다. 자, 먼저 이 소설이자 영화의 주인공인 소설에서는 조지나, 영화에서는 지소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친구가 있고요. 그리고 이 개, 소설에서는 윌리, 영화에서는 월리라고 부르죠. 자, 그리고 소설에서는 카멜라 아줌마라고 불리고 영화에서 노부인으로 등장하는 이런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부분에서는 사실 이 두 명의 대화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 32쪽을 펴시다.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시작합니다. 교과서에 실린 부분 앞부분의 줄거리입니다. 조지나는 엄마, 남동생 토비와 함께 차에서 힘들게 살아간다. 조지나네는 집세를 낼 돈이 없어 살던 집에서 쫓겨났기 때문이다. 아빠는 3개의 동전 뭉치와 1달러짜리만 가득 든 마요네즈 통을 남긴 채 소식이 없다. 조지나는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숨기지만 친한 친구 루엔에게 들키고 만다. 조지나는 자신이 불쌍해서 견딜 수 없다. 그런 조지나의 눈에 띄는 건 잃어버린 개를 찾아주면 사례금 500달러를 주겠다는 내용의 전단지 한 장. 그날 조지나는 개를 훔쳐서라도 집세를 마련하여 이런 처지에서 벗어날 것을 결심한다. 조지나는 개를 훔칠 방법을 궁리하다가 카멜라 아주마의 개 윌리를 훔쳐 빈집에 숨겨둔다. 빈집에 잠시 머물렀던 떠돌이 무키 아저씨는 윌리가 조지나의 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모른 척 해준다. 조지나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괴로워하다가 윌리를 돌려주기로 결심한다. 자, 집 없이 엄마와 남동생과 함께 차에서 힘들게 살아가던 조지나. 이 조지나라는 친구가 얼마를 가지고 사례금 500달러. 자, 잃어버린 개를 찾아주면 사례금 500달러를 주겠다는 내용을 보고 500달러가 있으면은 우리 집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영화에도 그런 부분이 이제 평당 500만 원이라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적용되는데 여기서도 500달러를 가지고 집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어리니까 가능한 거죠. 굉장히 이제 순수한 어린 주인공의 시선. 500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어느 정도냐면 60만 원 정도 한단 말이에요. 이 정도 돈으로 집은 택도 없으니까요. 자, 500달러를 위해 카멜라 아줌마의 개 윌리를 훔친 조지나. 자, 그런데 조지나는 영화에 나온 지소도 마찬가지지만 성격이 어떤 아이였어요? 굉장히 착하고 순수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조지나는 마음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괴로워하다가 윌리를 돌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자, 윌리를 돌려주기로 결심한 조지나의 이어지는 이야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트모어가 어귀에 도착하자 윌리는 나를 앞질러 갔다. 앞에서 하도 잡아 끌어서 목에 매단 줄이 끊어질까 걱정될 정도였다. 나도 알고 있었다. 녀석이 얼마나 이 거리를 달리고 싶어 하는지. 부지런히 달려 대문을 지나고 현관 베란다 계단을 뛰어올라 개구멍을 통과해 곧장 카멜라 아줌마의 무릎 위에 폴짝 올라타고 싶겠지. 자, 윌리가 주인인 카멜라 아줌마를 볼 생각을 하니까 신나서 막 그 목에 매단 줄이 끊어질까 걱정될 정도로 격하게 뛰어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는 이런 윌리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이해하고 있어요. 이런 개의 입장을 잘 이해하는 순수한 주인공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인에게 빨리 돌아가고 싶은 윌리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그렇게 서두를 수 없었다. 거리에 우리를 볼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했으니까. 자, 윌리를 훔쳤던 건 나쁜 짓이니까 들키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서두를 수가 없었어요. 기다려, 윌리.
나는 윌리를 멈춰 세운 다음 눈을 가늘게 뜨고 도로 위를 살펴보았다. 모든 집의 앞들과 차량 진입로도 일일이 확인했다. 자, 굉장히 꼼꼼한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 재빨리 말했다. 윌리, 이젠 됐어. 가자. 자, 사람들 아무도 없나 봐요. 그래서 가자고 했어요. 교과서 왼쪽 여백에 있는 질문 볼게요. 조지나가 주변을 샅샅이 살피는 까닭이 무엇이었나요? 방금 우리가 읽은 내용에서 답이 있었죠? 자신이 윌리를 훔쳐갔던 사실을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윌리를 원래대로 데려다 놓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최대한 빠른 걸음으로 카멜라 아줌마네 집으로 향했다. 윌리는 익숙한 울타리가 보이자 극도로 흥분하면서 이리저리 펄펄 뛰고 난리법석을 피웠다. 나는 울타리를 따라 살금살금 걸어갔다. 두 손으로 목걸이 끈을 단단히 쥐었다. 윌리가 갑자기 튀어나가는 바람에 줄을 놓쳐버리면 낭패일 테니까. 나는 카멜라 아줌마가 집에 없기를 바랐지만 대문에 도착하고 보니 앞들에 아줌마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게 보였다. 나는 윌리의 목걸이에서 끈을 풀어냈다. 녀석의 털북숭이 얼굴을 두 손으로 어루만지면서 녀석의 코와 내 코를 비볐다. 마지막 에스크모식 인사였다. 라고, 자, 이렇게 윌리에 대해서 나의 애정이 지금 느껴지고 있어요.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윌리와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은 내가 윌리를 애정을 가지고 진심으로 좋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빗장을 들어올리고 대문을 열었다. 그리고 윌리를 놓아주었다. 녀석은 총알같이 앞들을 지나쳐 계단을 오르고 개구멍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자, 윌리 잘 놓아줬어요. 윌리는 갔고요. 우두커니 윌리를 바라보다가 녀석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몸을 들려 쟁걸음으로 길을 돌아 나왔다. 그러나 카멜라 아줌마네 집에서 조금씩 멀어질수록 내 발걸음도 조금씩 무거워졌다. 응? 잘 돌려줬는데 뭐가 문제예요? 걔는 돌려줬지만 잘못을 저질렀다는 죄책감에 마음이 무거운 거죠. 자, 걔를 그대로 돌려주었다고 해도 잘못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그 걔가 없는 동안 카멜라 아줌마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슬퍼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죄책감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죠. 이 조지나라는 친구가. 그러니까 이 친구는 보면 심성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착하고 순수한 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비록 어려운 형편에 우리 집을 구하기 위해서 실수로 도둑질을 했지만은 이렇게 그냥 돌려놓고 나오는 거에도 죄책감을 느끼는 걸 보면은 조지나가 그렇게 완전 나쁜 아이는 아니고 좀 착하고 순수한 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길모퉁이에 다다랐을 때는 다리에 시멘트 벽돌을 매단 것처럼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다. 억지로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발을 딛다가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을 때 드디어 걸음을 멈췄다. 왜 그래? 도대체 뭐가 문제야, 조지나? 멈추지 마. 누가 보기 전에 얼른 여길 벗어나라고. 나는 나 자신을 나무랐다. 조지나가 이성이 지금 이런 걸 시키고 있는 거죠. 이성. 여러분, 이성과 감성이 구별할 줄 알죠? 이성은 좀 더 차갑고 논리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고, 감성은 좀 더 감정적이고, 가슴이 시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감성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성적으로, 돌려놓고 나오는 거니까 누가 보기 전에 얼른 벗어나라고 하면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지금껏 내 발을 움직이게 한 이성을 내 가슴이 이겨버린 것이다. 자,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마음이 이긴 거예요. 이겨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 근데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높아심에서 여러분들이 오해할까봐 높아심에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작품에서는 이제 이성이 좀 더 나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게 이성이고 그리고 이제 양심의 가책이 감성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꼭 이성이 무슨 도덕적으로 나쁜 것을 추구하고 감성은 도덕적이고 이런 건 아니죠. 때로는 내가 감성에 나쁜 짓을 저지를 수도 있는 거를 이성적으로 억누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성과 감성을 너무 이분법적으로 흑과 백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작품의 이 상황에서 이성과 감성이라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썼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선생님이 좀 쓸데없지만은 TMI를 또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질문을 볼게요. 내 가슴이 이성을 이겨버린 것이라는 조지나의 생각은 어떤 의미일까? 질문, 답이 뭘까요? 조지나가 카멜라 아줌마에게 잘못을 고백하기로 하였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그냥 돌려놨으면 됐지. 돌려놨으면 됐지. 그냥 빨리 도망가자. 라고 이성이 말했지만은 가슴이 이겨서 결국에는 잘못을 고백하기로 결정을 하는 이런 조지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볼게요. 내 가슴이 발걸음을 돌리겠다. 또다시 카멜라 아줌마네 집으로 향하겠다. 나는 대문 밖을 서성였다. 현관문 틈으로 라디오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 순간 내가 무엇보다도 간절히 원했던 것은 그곳에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이었다. 쑥 사라져버리고 싶어. 계속 위트모어가를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 윌리나 카멜라 아줌마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지금 이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거죠. 잘못에 대한 죄책감과 고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현실에서 도망가고 싶은 조지나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정말로 부끄럽고 죄스럽고 오그라드는 순간에 그냥 사라지고 싶죠.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는 낙원이 없다. 도망쳐서 도착한 낙원은 없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뭐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때로는 피해가는 게 답일 때도 있지만은 진짜로 피해야 되는 게 아닌데 그저 회피하려는 심리로 도망쳐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은 낙원이 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선생님이 이런 말을 통해서 했는데 이 얘기 왜 했냐? 자, 넘어갑니다. 자, 조지다의 내적 갈등 정리해 볼게요. 내적 갈등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1학년 때부터 선생님한테 갈등의 유형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크게 외적 갈등과 내적 갈등으로 나뉘는데 여기서 간단히만 설명하면은 내적 갈등은 내 마음속에서 혼자 끙끙 앓으면서 갈등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고민, 걱정, 괴로움, 혼자서 하는 그런 게 내적 갈등이고요. 그리고 외적 갈등 같은 경우는 나와 나 이외의 존재와 갈등,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랑 뭐 친구, 나랑 여자친구, 나랑 부모님 이런 게 이제 내적 갈등이고요. 또는 나와 내 주변의 상황 또는 나를 둘러싼 세계 또는 심지어 나와 나를 힘들게 하는 운명과의 갈등도 외적 갈등이에요. 자, 여기서는 조지나가 혼자 이성, 감성 끙끙 앓으면서 그냥 갈까? 가서 잘못했다고 할까? 고민을 하죠. 이런 건 내적 갈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자, 윌리를 돌려주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돌아서고 싶은 마음과 그리고 윌리를 훔친 일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충돌을 해서 내적 갈등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결국 조지나는 잘못을 고백하기 위해 카멜라 아주마의 집으로 갔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잠시 멈추고 정리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러지 못했다. 깊이 심호흡을 하고 한 손을 가슴 위에 얹었다. 손끝에 빠르고 강하게 뛰는 심장 박동이 느껴졌다. 나는 대문을 열고 시멘트를 얹듯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카멜라 아줌마의 현관문으로 향했다. 아줌마! 나는 아줌마를 가만히 불렀다. 조진아! 문틈에서 아줌마의 반가운 외침이 들렸다. 아줌마는 윌리를 데리고 현관문 쪽으로 다가왔다. 녀석이 온몸을 흔들며 아줌마의 얼굴을 여기저기 핥아대고 있었다. 이것 보렴! 윌리가 돌아왔어! 아줌마의 두 눈에서 행복한 눈물이 흘러내렸다. 자, 그동안 정말 마음고생 많이 하셨겠죠. 아줌마의 표정은 더없이 행복해 보였다. 글쎄 이 녀석이 개구멍으로 쏙 들어오더니 주방으로 곧장 달려가는 게 아니겠니? 언제 집을 나갔느냐는 듯이 말이야. 아줌마는 윌리의 코에 쪽 하고 뽀뽀를 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지? 어,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믿을 수 있어요. 왜냐면 자,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쭈뼛거린 거예요? 내가 범인이니까 그렇죠. 자, 망설이고 있어요, 조지나가. 내가 쭈뼛거리고 있자 아줌마가 문을 열어주었다. 어서 들어와라. 이 녀석 목욕 좀 시켜줘야겠어. 꼴이 말이 아니야. 아니, 먼저 소시지를 좀 구워줘야지. 아줌마 완전 신이 났어. 나는 아줌마를 따라 거실을 지나쳐 주방으로 갔다. 아줌마, 어, 저는요, 그게 말이에요. 음, 자, 계속 망설이고 있어요, 조지나는. 근데 카멜라 아줌마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자, 이어서. 하지만 카멜라 아줌마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모양이었다. 경쾌하게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조그만 소시지를 프라이팬에 올리는 와중에도 끊임없이 윌리에게 말을 걸었다. 자, 아줌마는 윌리가 돌아왔다는 기쁨에 들떠가지고 조지나의 망설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어요. 카, 카멜라 아줌마! 의도했던 것보다 더 큰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거의 고함에 가까웠다. 자, 왜 이렇게 고함을 지른 거예요? 어떻게든 잘못을 고백해야 된다는 절박한 마음이 든 거죠. 자기도 모르게 소리가 크게 나온 거예요. 아줌마가 놀란 눈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줌마는 프라이팬 뚜껑을 덮고 나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래, 말해보렴. 나는 꼬질꼬질한 리놀륨 바닥에 시선을 고정한 채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자, 왜 고개를 못 들어요? 너무나 아줌마한테 죄송해서 그렇죠. 죄책감 때문이죠. 아줌마가 서 있는 오븐 앞바닥에 윌리가 남긴 조그만 진흙 발자국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제가 윌리를 훔쳤어요. 나는 여전히 고개를 푹 숙인 채 말했다. 갑자기 견디기 힘든 정적이 주방을 덮쳤다. 카멜라 아줌마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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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자, 왜 아줌마의 숨소리가 거칠어져요? 조지나의 고백에 매우 당황한 거죠. 아니, 내가 그렇게 믿던 조지나가 설마 얘가 우리 윌리를 훔쳤다니 당황을 한 거죠. 그래서 숨을 가다듬고 있는 거죠. 자, 마침내 아줌마가 입을 열었다.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카멜라 아줌마에게 잘못을 고백하는 조지나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 단어로는 핵심은 죄책감이 되겠죠. 자세히 살펴보면 죄를 저질렀다는 부끄러움과 죄책감, 카멜라 아줌마에 대한 미안함, 자신이 받을 처벌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 등을 느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나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아줌마는 포크를 손에 든 채 오븐 앞에 조각처럼 서 있었다. 얼굴이 창백하게 질린 나머지 거뭇거뭇한 반점이 계피가루처럼 도드라져 보였다. 자, 왜 이렇게 얼굴이 창백하게 질린 거예요? 엄청나게 당황을 한 걸 우리가 알려주는 거죠. 카멜라 아줌마가 받은 충격이 매우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윌리는 아줌마 옆에 얌전히 앉아 멀뚱멀뚱 아줌마와 소시지를 번갈아 쳐다봤다. 말 그대로예요. 제가 윌리를 훔쳤어요. 제가 아주마네 집들에서 이 아이를 데려갔어요. 아주마는 얼마 동안 싱크대 모서리를 꽉 붙잡고 있더니 식탁 의자를 빼내어 그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너무 충격이 큰 거죠. 하지만 왜? 그 순간 나는 내 평생 가장 힘겨운 일을 해냈다. 아줌마한테 모든 사실을 털어놓은 것이다. 세 개의 동전 뭉치와 마요네즈 통을 채운 1달러 지폐들 이야기부터 무키 아저씨가 통나무 위에 윌리의 초록색 스카프를 놓고 떠난 이야기까지 모조리 말해버렸다. 자, 이 부분, 이 꺽쇠로 표시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특정한 서술 방식이 드러나는데요. 자,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그동안의 긴 스토리를 중요 소재를 중심으로 사건을 뭐라고요? 요약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요약적으로 전달하는 것의 효과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독자가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직접 상상할 수 있게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앞에 어떠한 내용이 나왔는지 다시 한번 짚어줘서 독자들이 이미 지나갔었던 앞에 나왔던 사건들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고, 아, 맞다! 조지나가 왜 윌리를 훔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내용을 떠올리면서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효과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야기를 지루하지 않게 이끄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그 조지나가 아줌마한테 한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놔가지고 아줌마 사실은 이래서 이랬고 저래서 이랬고 저래서 그랬고 이래서 이랬고 하면서 쭉 그동안의 그 이야기를 아줌마한테 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옮겨 적어놨다면 읽는 독자, 우리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너무 지루해지는 거예요. 독자들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작가는 우리가 지루하지 않도록 이렇게 중심 소재를 중심으로 사건을 요약해서 전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앞부분에서 물음표 표시 부분, 제가 이 아이를 데려갔어요 라고 하는 조지나의 말을 들은 카멜라 아줌마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자, 그 부분에서 아줌마가 싱크대 모서리 붙잡다가 털썩 주저앉았죠? 자, 아줌마는 너무 놀라면서도 배신감이 들어서 화가 났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아줌마가 나를 미워하기만을 기다렸다. 자, 누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아줌마한테 정말 나쁜 짓을 저질렀으니까 나를 미워할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아줌마는 손을 뻗어 내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다. 미움이 섞이지 않은 목소리로 오히려 다정하게 이렇게 말했다. 힘든 시간을 겪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나쁜 짓도 하게 되는 법이지. 그렇지 않니?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할 말을 찾았다.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자, 아줌마의 말. 살다 보면은 힘들면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럴 때도 있는 거지. 그렇지 않니? 자, 이 말 나로서는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조지나를 이해해주는 카메라 아줌마. 우리 개를 훔쳐갔다는데도 그것을 이해해주고 있어요. 그 풀스토리를 듣고 인정이 많고 마음이 따뜻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네가 한 짓은 정말 나쁜 거야, 조지나. 그건 변하지 않아. 자, 짚을 건 짚어주고 있어요. 살다 보면은 그렇게 나쁜 짓을 할 때도 있지라고 했지만은 그래도 네가 한 건 정말 나쁜 거야 라고 조지나의 잘못을 정확하고 단호하게 지적을 하는 카멜라 아줌마가 드러나고 있어요. 옳고 그른 것은 분명하게 가리는 거죠. 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여전히 시선을 바닥에 꽂은 채 긴 머리가 흘러내려 얼굴을 가렸다. 눈물이 새어나와 코끝을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자, 어떤 감정이에요? 죄송하고 미안하고 부끄럽고 서러운 거죠. 자,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주방 안은 고요했다. 오븐 위에서 소시지가 지글지글 익는 소리, 냉장고 위에 놓인 시계가 째깍째깍 울리는 소리만이 공간을 흐트러뜨릴 뿐이었다.
이윽고 카멜라 아줌마가 의자에서 일어나 오븐을 살펴보러 갔다. 아줌마는 프라이팬에서 소시지를 꺼내어 조각조각 잘랐다. 윌리가 아줌마 발치에서 기분 좋은 신음소리를 냈다. 자, 주방 안이 고요해요. 소시지 지글지글 익는 소리, 그리고 시계 째깍째깍 울리는 소리만이 공간을 흐트러뜨릴 뿐 조용하게 정적이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조진하면 지금 어떨 것 같아요? 정적이 흐르고 있잖아, 이 상황에서. 자, 아줌마가 지금 괜찮아, 용서할게, 이런 말 했어요? 아니죠. 이해는 하지만 네가 한 건 정말 나쁜 거야 라고 한 다음에 정적이 흐르고 있어요. 자, 이 상황, 조용한 상황으로 굉장한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는 거예요. 긴장감. 숨이 막히는 상황이지.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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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는 잘도 돌아갔다. 죄송해요. 째깍 째깍 째깍. 카멜라 아줌마는 소시지 조각을 윌리의 밥사발에 떨어뜨렸다. 자, 지금 죄송해요라는 나의 답이 안 돌았어. 답. 용서가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죄송스럽겠어. 뻘쭘하고.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긴장감이 계속 조성되는 거죠. 녀석은 소시지 조각을 한 입에 삼켜버리고는 사발마저 먹어버릴 듯 샅샅이 그릇을 핥았다. 그 바람에 밥사발이 매끈매끈한 바닥을 따라 미끄러졌다.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여기저기 금이 간 주막 바닥에 시멘트 다리가 뿌리를 내리기라도 한 듯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자, 왜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왜 발이 안 떨어져?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순수하고 착한 어린 나이의 애에게 이건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겁니다. 쉽게 몸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것이 드러나고요. 아마도 카멜라 아줌마가 달래 주길 기다려왔던 것 같다. 자, 물음표의 답변 짚어보고 할게요. 자, 카멜라 아줌마의 말과 행동으로 볼 때 아줌마는 어떤 사람일까? 아줌마의 성격을 말과 행동으로 우리가 추측해 보는 거예요. 자,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어요? 자, 조지나의 고백을 듣고 힘든 시간을 겪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나쁜 짓도 하게 되는 법이지 라고 하기도 했지만은, 그렇지만 결국에 또 네가 한 짓은 정말 나쁜 거야, 그건 변하지 않아 라고 하기도 했어요. 즉,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배려하면서도 잘못된 것은 분명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줌마는 그러지 않았다. 자, 왜 그랬을까요? 선생님 생각에는 너무 쉽게 용서를 해줄 마음이 들지 않았을 것도 같고, 정말 소중하게 기르던 개를 훔쳐간 거니까. 또 한편으로는 어, 쉽게 용서를 너무 빨리 해주면은 조지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런 불편함, 죄책감 이런 것들을 겪어야 또 뼈저리게 반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결국 나는 무거운 발을 옮겨 한 발짝 한 발짝 걷기 시작했다. 주방을 나와 거실을 가로질러 현관문을 지나 현관 베란다로 나왔다. 거의 마당 대문에 다다랐을 때 카멜라 아줌마가 나를 불렀다. 어? 자, 대답이 없으시더니 아줌마가 나를 불렀어. 자, 그렇다면 우리는 혹시 하면서 뭔가 상황의 변화가 있을 것임을 기대하게 되죠. 자, 그래서 상황의 변화가 있을 것임을 암시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진아! 나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다. 아줌마는 윌리를 안은 채 현관 베란다에 서 있었다. 녀석이 꼬리를 좌우로 흔들 때마다 탁탁탁 한 소리가 났다. 내일 톱이랑 같이 놀러 오지 않을래? 둘이서 윌리를 산책시켜주면 좋겠는데. 중요한 문장이죠. 자, 이건 뭐예요? 드디어 아줌마가 조지나를 용서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토비는 조지나의 동생이고요. 둘이 윌리를 산책시켜 달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방금 전에 그 조지나의 고백으로 인해서 그 조지나와 아줌마 사이에서 불편한 관계, 긴장감이 형성되는데, 이것은 인물과 인물의 갈등, 즉 외적 갈등으로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외적 갈등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해소된 거죠. 그래서 카멜라 아줌마가 조지나를 용서하고 외적 갈등이 해소된 부분입니다. 자, 이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마법이 일어났다. 지금껏 무겁게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겹겹의 부끄러움이 훌훌 날아가 버린 듯 했다. 내 몸이 가볍게 둥실 떠오르는 것 같았다. 개운한 거죠. 용서를 받지 못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제 그 지금까지 있었던 이 일에 대한 좀 걱정, 괴로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거죠. 아줌마와의 이제 외적 갈등이 해소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알게 되니까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자,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는 거는 또 내적 갈등이 해소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카멜라 아주마의 용서를 받고 조지나는 마음이 가벼워졌다. 내적 갈등이 해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모든 갈등이 해소되는 거죠. 나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내일 또 올게요. 그런 다음 대문을 지나쳐 정신없이 길을 따라 달렸다.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내가 한 일을 토비에게 말해주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했다. 내가 한 일이 뭐예요? 윌리를 돌려주고 카멜라 아주마에게 잘못을 고백한 일이죠. 윌리가 엄청 행복해하고 카멜라 아주마도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다고 말해주면 녀석도 그렇게 심하게 화를 내지는 않을 것이다. 내일 윌리랑 산책하러 나갈 때 토비에게 목걸이줄을 넘겨줘야지. 그러면 녀석도 더 이상 내가 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위트모어가를 벗어나기 직전 나는 걸음을 멈추고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다. 카멜라 아줌마가 아직도 윌리를 안고 베란다에 서 있었다. 자, 이거 뭐예요? 끝까지 배웅하는 거. 마음이 따뜻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정말 조지나를 용서하신 거죠. 다시는 녀석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듯이. 아줌마가 나를 향해 손을 흔들어 주었다. 나도 아줌마에게 손을 흔들었다. 라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힘 한 번만 더 짜내서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어린아이의 시선,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한 효과가 무엇이냐? 무슨 얘기냐면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바로 주인공이 바로 서술자가 되어서 내가 내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나, 주인공이 서술자가 바로 누구냐면은 어린 아이란 말이에요. 영화에서는 지소, 그리고 여기 소설에서는 조지나. 조지나의 시선으로 서술하니까 그 효과가 무엇이냐면은 먼저 주인공의 심리를 섬세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조지나의 걱정이나 괴로움이나 이런 것들을 섬세하게 드러내요. 왜? 남이 아니고 조지나 입장에서 조지나가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하게 잘 드러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암울할 수 있는 내용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그려내요. 우리가 여러분 영화 본 친구들은 이건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다소 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이런 내용들이 암울할 수 있고 어두운 내용들인데 그것을 어떤 명랑하고 순수하고 이런 어린 아이의 시선으로 드러내다 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시선들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소설에서도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도 특히 이 등장인물이 이제 주인공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이 소설의 내용을 서술한 효과 두 가지 꼭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핵심 정리는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갈래에서 성장소설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이 소설처럼 청소년기에 어떤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성찰하고 반성하고 성장하는 내용을 다루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 성격이나 배경 같은 거, 제재, 주제 뭐 이런 어려운 거 없고요. 특징도 방금 1인칭 주인공 시점에 대한 이야기 이거 두 가지 내용 다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 안내입니다. 여러분들 꼭 과제 내셔야 됩니다. 이 학습터에서 여러분들 이 영상으로 연결된 링크 말고 또 하나의 링크가 있고 거기를 클릭하면 뭔가 희한한 사이트가 하나 나올 거예요. 자, 패들렛이란 사이트인데 선생님이 수업하는 반의 전용 패들렛을 만들고 이 수업의 전용 패들렛 그 판때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판때기 담벼락이라고도 하는데 그 담벼락에다가 여러분들이 글을 하나씩 포스트잇 붙이듯이 올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다가 아래에 있는 문제의 답변을 적으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학번 이름을 꼭 쓰세요. 자, 가입 없이 선생님이 연결한 링크로 들어가서 바로 플러스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은 뭐 더블 클릭 또는 더블 터치를 하면은 바로 글을 작성을 할 수 있는데 익명으로 글을 작성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과제 확인을 하려면 반드시 학번 이름을 여러분들이 꼭 위에다가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인상적인 표현이 무엇이었는지 그 문장 골라서 쓰는 거예요. 인상적인 부분. 그리고 왜 그 부분이 인상적이었는지 이유 쓰고 그리고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라는 거 생각해서 쓰고 마지막으로 이 글 또는 영화가 나에게 무슨 가치가 있는가 나에게 뭐 교훈이라든지 어떤 뭐 감정이라든지 재미라든지 나에게 어떤 가치를 이 작품이 지니고 있는지 이 작품이 나에게 뭐가 좋은지를 쓰면 됩니다. 여러분들 꼭 이 방식대로 과제를 제출해 주세요. 학번 이름 꼭 쓰시고요. 여러분, 요즘 원격 수업하면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하느라 너무 힘들죠? 스스로 학교에 가자고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하려다 보니까 너무 고생이 많고 힘들고 애쓰는 거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이렇게 되든 안 되든 스스로 자기를 잡으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의 그 노력, 이 시간을, 이 힘든 시간을 버티면서 무의미하지 않게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애쓰는 노력이 그 고생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보상, 바로 여러분들이 이 힘든 시간에 노력했다는 그 자부심, 자신감, 자존감을 주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았어요. 자, 그러면 안녕!